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스타TV입니다. 자, 7월 한 주도 이제 조금 다이나믹하게 지나갔고요. 이제 7월 둘째 주 시작합니다. 옵션 만기일이 좀 있고요. 7월 7일 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 열리기 전에 한 7시 30분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7월 10일 날에는 역시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극강의 변동을 보였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 열립니다. 또 오셔서 좋은 정보, 그리고 뭐 그 밖에 넋두리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오셔서 조금 많이 힘드실 때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리고 또 이 전문가는 뭘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제가 월요일 날에 일주일 전에 공개 방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봉보다는 일봉을 좀 보고 추천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분봉은 좀 솔직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고 추천했던 첫 번째 추천 종목이 후성이었고요. 후성을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목표가를 한 2만원 넘게 한번 잡아드렸는데, 1차 목표가. 그래서 이제 2만원 언제까지 와서 25,500원에 저희 VIP 회원님들은 이렇게 대응했어요 라고 제가 무료 카톡방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카톡방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일부 수익 챙겨갔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성.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후성은 이렇게. 자, 25,500원, 400원 이상. 그 종가가 24,450원에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종목이 이제 마카나릭스입니다. 마키나락스. 자,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자, 누가 또 여쭤보기를 목표 금액은 25,000원, 3만원. 최종 목표치는 3만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최종 목표 3만원. 이게 이제 올리를 되어 있는 게, 무료 카톡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추천을 드렸었고, 저번주에 이제 급등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으로도 여기 마키나릭스를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죠. 이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고, 아마 추천 종목으로 이제 마키나릭스를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좀 드렸던 게 이제 저번 주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추천을 드렸었죠. 19,500에서 2만원 이하. 그래서 금요일날도 저가가 19,52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공략을 하려는데, 금요일날 보셨잖아요. 증시가 워낙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가지고요. 좀 코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게 거의 뭐 도박장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시장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역시나 뭐 주범은 단일 ETF 레버리지라는 거를 이제 단일 ETF 상품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자, 지금 시간이 2026년 7월 4일 4시 1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또 뉴스가 있으면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답게 나온 뉴스는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한번 보셔야 되는 거, 다음 주에 보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한번 미국 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제 강보합 운동을 마감했습니다.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비롯해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당일 등락이 심한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심합니다. 지금 뭐 일반 지수가 일반적인 종목, 개별적인 종목보다 훨씬 심합니다. 특히나 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특히나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거래소 시장이 저가가 3.5%까지 떨어졌다가 종가가 거의 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등락이 거의 10%입니다. 10%. 거의 3.53 떨어졌다가 6.38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당일 등락폭이 역대급인가? 한 이 정도로 심한 적이 있었다 하는 기억이 좀 나요. 정말로 이제 제 기억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뭐 12% 떨어진 날이 있어도 전야구광정으로 저렇게 주가를 땡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특이하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 뭐 처음에 코로나 사태 때 떨어진다는 지수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떨어진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떨어졌는데 낙폭을 좀 많이 해서 마이너스 12%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회복한 적은 있어도 지수가 마이너스 3% 떨어지고
종가에 언제 6%까지 올리는 뭐 그런 일이 잘 없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종목도 마이너스 한 3% 떨어지고 나서 종가를 6% 올려도 와 오늘 만 10% 수익이면 좀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수가 그래 움직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에 비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만큼 적고요. 뭐 물론 이제 개수는 많겠지만 지수 상승폭보다 못 들어가는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지수 등락보다 못한 애들이 그 정도로 심했다. 자, 그 유경에서는 엔스로피 AI칩 삼성 2나노 생산 추진 소식이 있었고요. 이 소식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솔직히 메타발 관련했던 이슈 뉴스도 일종의 노이즈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H100 정도 남는 이제 구형의 그 지표 관련했던 부분인지라 그게 이제 신형에 갔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아직 2분기 반도체 실적 발표도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목표치를 지금 이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2분기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7일 날 따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예상 실적 발표. 그래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250% 가까이 지금 증가한다는 소식이 있고 일각에서 합산해서 150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언론 뉴스를 통합해서 보게 되면 한 130조, 작게는 130조, 많게는 160조 잡아주는데 거의 150조를 기정사실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게는 80조 중반, 많게는 이제 100조 이상. 근데 그래서 한 90조 전후를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것도 이제 작게는 뭐 한 55조, 많게는 한 65조. 이래서 이제 한 그 정도 잡아주는데 합산해서 한 150 정도. 이게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그게 보시면 이제 목표가를 지금 이제 59만 전자, 420만 닉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20만 정도는 지금 사도 한 100% 가까이 수익이 올라온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15% 떨어졌으니까 뭐 잡주도 아니고 그죠?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 우량주의 시가총액 2등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정말로 이제 주식 타지는 분들은 멀미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금요일 날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호남 또 이제 영남 또 내려가서 호남 지방, 영남 지방에 또 와서 또 이제 균형 있는 이제 국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역별로 있는 이제 부동산 섹터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자, 금요일 날에 뭐 일성건설 이런 것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냥 이런 애들은 금방 떨어져요. 왜냐면 지수가 크게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럴 때는 신규주, 그래서 마카나리스 같은 애들이 이제, 자, 오전에 급등을 하고, 25,000원까지 급등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중에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들도 솔직히 가긴 했는데, 솔직히 지수 상승세보다 못 돌았어요. 어쨌든 그 정도였고, 이제 급등 뒤에 급락, 롤러코스터 증시는 범위는 델타, 뭐 ETF죠. 상장지수 펀드, 단일 ETF인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자, 한번 거래대금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금요일날 거래대금을 한번 보자면, 금요일날의 거래대금이, 거래소 코스닥은 6조 8,800원입니다. 자, 이 거래대금은 순수하게 깨놓고 얘기를 해서 KRX 거래대금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합계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넥스 시향하고. 그래서 KRX 거래대금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단일 ETF 이것도 보면, 거래대금이, 이것도 이제 뭐 넥스트랑 거래가 안 되니까요. 단일 거래대금이 6조 3,900억 정도, 약 6조 4천억 안 되게 나왔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삼성,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한 종목이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하고 전체 거래대금은 맞먹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로 넘어가거나 저평가 받았거나 저가 매수거나 그리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업종에 따른 수급이나 단기 호재뉴스의 테마나 이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돈이 이런 쪽에서 돈이 돌아요. 그래서 지금 그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6조 8천억 정도인데 금요일 날에 거래대금이 기사를 보니까 18조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 ETF 거래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코덱스 200 이런 거 말고요. 원래 있는 거 말고 이번에 출시된 단일 ETF 14종 거래대금이 18조가 넘어간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뻥치고 좀 보태버리면 거의 그 한 3배 육박한 돈이 지금 단일 ETF 쪽에서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장이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게
지금 시장이 문제이긴 하죠. 그죠? 아마 인지를 하고 있긴 한데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도박판인지 뭐 다 똑같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 ETF 때문에 못 살겠다. 아우성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그 여파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이드카 발동과 서킷 브레이크 발동인데 이 공포지수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면 이거 보시면 이제 하루 16조 거래대금이에요. 또 16조네. 또 7월 4일이네요. 16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조금 작다고 2.5배.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이드카가 31번째, 31번째 발송이 됐고 서킷 브레이크가 11번째. 역시 역사상 최대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윤회일까요? 그러니까 단일 ETF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면 단일 ETF 쪽으로 오면 더 매도를 붙이거든요. 매수를 하면 다 그게 기초자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올려주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자꾸 단타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이제 반대 매매나 팔려는 사람들인데 매수세가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팔려는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 매도하려는 물량만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 211조 몰린 삼전익스 레버레이지 뭐 비참한 현실이다. 뭐 이제 지금 들어갔던 사람들도 수익이 났느냐? 또 그건 것도 아니에요. 손실 난 사람이 되게 많다. 이제 사이드카도 뉴노멀이다. 뭐 이제 코스피 절반 넘는 삼전익스 내관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분 IMF나 뭐 그 밖에 지금 이제 뭐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도 되게 우려를 많이 표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한 삼전익스가 차지하는 삼전익스 6형제, 7형제를 포함합니다. 그 7형제가 지금 거의 지금 전체에서 보면 한 56%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뭐 60% 가까죠.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ETF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뭐 자산의 거의 모든 돈이 다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래대금 또한 마찬가지겠죠. 거래대금 또한 마찬가지다. 이 뭐 단일 ETF가 지금 20위권 안에 있는데 단일 ETF 거래대금 하나, 둘, 셋, 넷 ETF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 1등부터 20등까지 거래대금인데 13개가 ETF예요. 너무 심하거든요.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또 우리 증시를 좀 좀먹는 그런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금융상품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없애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또 고객 입탁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증시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다 보니까 역시 고객 입탁금이 빠지죠. 그죠? 아, 증시 못하겠어. 변동성이 너무 심해. 안 할 거야. 하는데 이제 금액 빼버리고 반대로 신용유자는 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금요일 날에 엄청나게 삼전익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7월 2일 날에 신용이 늘어났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또 빚내가 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은 뭐 제가 주식으로 볼 때는 일단 역시나 ETF 상품을 없애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없애면 망구땡인데 한번 만들어지는 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강화를 시키거나 아무로 못하게 강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뭐 증권사들에 따른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신용을 잠가야 돼요. 신용 쓰지 마라. 어차피 너 이걸로 그냥 문제가 되고 이거 없앨래. 양자택일해라. 1번, 2번. 내가 양자택일해라. 해가지고 이게 아니면 이거보다 또 강력한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지금 이거는 한 번 정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것까지는 만약에 지금 상쇄시켜버리면은 더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이쪽에 자금이 엄청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상품이다. 이런 것이 곳곳에 문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단일 ETF도 문제지만은 여기에 따른 좋은 말로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쪽 돈이 몰리면서 강제적으로 내가 청산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ETF, 원전 ETF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쪽이 다 지금 매물 나오는 거지. 만매물이. 그러면 이게 종합주가지로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수만 좋은 거지. 그죠? 지수만 좋은 거지. 내가 들고 있는 게 안 좋은 거지. 지수 추정 상품에 관련했던 건 상관없죠.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원전 ETF나 우주항공 ETF나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은 졸지에 지금도 마이너스 나오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바이오 ETF, 액티브 ETF나 이런 애들도 지금 손실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만큼 국내 시장의 거래대금
또 얘기하지만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이 거래대금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다. 거래소도 이제 지금 KRX 거래대금이 뭐 45조 정도 나오거든요. 45조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16조 정도니까요. 단일 ETF 거래대금이 16조로 있기 때문에 이 단일 ETF 16조고 거래소 거래대금이 45조고 45조 5천원이고 코스닥은 거래대금 6조 8천억이니까 야 정말 어마어마한 돈. 이 돈이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만 넘어가도 참 지지시장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6조 넘어가서 한 12조 붙고 13조 정도 붙고 10조 붙어서 한 55조 붙고 이 한 16조 돈이 다른 중소형주나 혹은 다른 섹터 쪽으로 테마가 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윤 때 얘기 드렸지만 이 A급의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는데 이제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당일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어마무시한 돈인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그 단일 ETF는 좀 둘째 치더라도 이게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거래대금 한번 봅시다. 거래량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형님 이게 이게 보시면 이게 27,000원이잖아. 25,000원 잡고 25,000원 잡고 25,000원짜리가 거래량이 2억 6천만 주 붙었거든요. 엄청 많이 붙은 거예요. 2억 6천, 25,000원짜리가 2억 6천만 주 붙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눠봅시다. 나누기 10으로 하면 25,000원짜리 종목이 10개가 있는 거죠. 거래대금이 2,600만 주 붙었던 애. 야, 25,000원짜리가 2,600만 주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뺍시다. 2,500원짜리가 거래량이 하루에 2억 6천만 주 붙은 거예요. 그럼 거래대금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나 있다? 10개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2,500원짜리가 거래량이 약 한 2억 5천만 주 붙는 게 10개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주식하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2,500원짜리가 2억 주 붙는 경우도 잘 없죠. 여지간해서는. 그지? 1,000원짜리나 이런 애들 분명히 있어도 뭐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그게 10종목이나 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거래대금 하나가 6조 3천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급의 테마라고 여기라면 보통 한 2조 5천억 정도가 거래대금이죠. 몰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2억 5천만 원, 2조 5천억도 거래대금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돈이 단일 ETF 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한 어떤 거래량의 그 금융구조의 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뭐 좀 개인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뭐 울며 겨자 먹기로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은 아닌데 제가 들린 얘기는 이제 공문이 자꾸 날라와요. 공문. 우리 이제 뭐 증권사 뭐 일하는 분들이나 그 밖에 지금 회사나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보면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이 뭐 이제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ETF 추천을 조심스럽게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단일 ETF 관련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추천을 권하지 않는 뭐 그 정도로 이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왜? 한번 상품이 만들어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항상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조건이 맞춰줘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 상품이라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걸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저번 주 이제 성적은 저희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적 나쁘지 않았고 미래에셋 생명 이것도 추천드렸던 종목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력 추천했던 후성 앞전에 한 20몇 프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마키나렉스 역시 이제 25,000원까지 넘어갔고 자, 최종 목표까지는 3만원. 제가 추천 때 3만원 간다고 추천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못 들고 있다, 그지? 상당히 못 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같이 생기고 있어요. 자, 내일 뭐 시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 뉴스는 없고요. 역시나 뭐 국내 시장에서는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그죠? 첫 번째가 이제 7월 7일 날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데 예상 추정치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작게 나오면 85조, 많게 나오면 이제 105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눈높이는 100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100조 나왔다 그러면 그렇구나, 오 역대급이긴 하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생각보다 85조이나 나왔어요. 그래도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80조예요. 80조. 지금 업계 추산에서는 80조를 보고 있는데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100조까지 내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 111조, 112조 이런 나왔다. 그러면 또 달려있게 많이 가는 거고, 뭐 예상치보다 한 80조 나왔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좀 실망해서 좀 떨어질 거고, 요거 이후로 좀 나왔다. 뭐 70 몇 조 나왔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조금 이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환율 문제로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덕을 좀 보지 않을까, 이득을 보지 않을까,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 차익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7월 7일 날 아마 7시 30분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3주 40분 정도. 보통 불이장 되기 전에 발표하거든요.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가 역시 SK 하이닉스의 이제 10일 날 있을 ADR, 미국 ADR 상장 소식이 있는데 과연 얼마 정도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255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충분히 그 금액까지 이상의 변동성은 생길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제 증시를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부분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단일 ETF죠, 그죠? 단일 ETF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증시에 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요.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역시나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옵션 만기일. 그래서 이제 뭐 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삼전닉스와 SK 하이닉스가 더 큰 부분이라 지분이 이 옵션 만기일은 이제 별 필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향이 좀 작지 않을까 보여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자, 우리가 사회적 인지 자체가 ETF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지금 그 경제 학자들이나 업계의 종사자들이죠.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엄청난 볼멘 소리가 많아요. 지금도 이게 뭐 단일 ETF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지금 완전히 도박판 됐다, 강원랜드 되었다, 그 다음에 투기장이다, 이게 무슨 시장이 있다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종목도 이 정도 변동성이 심하면 안 하거든요. 잘 안 합니다. 너무 심하거든요. 각 섹터에서 그러면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 시장이 만약에 어떤 규제가 서프라이즈 나오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이 단일 ETF에서 그럼 그 수급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거냐? 각 섹터 테마 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1그룹에 있는 애가 IT였죠. 그럼 2그룹에 있는 애가 뭐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그 다음에 지주사, 화장품, 자동차, 이 종류죠. 그러니까 조선 해봐야 뭐 하나오션, 방산조 해봐야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LRG 뭐 넥스원,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원전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전력 설비, 뭐 HD 현대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주사보다는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주사 쪽보다는 이제 금융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게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증권주, 금요일에 증권주 되게 좋았잖아요. 증권주도 역대급 실적 기대가 된다. 증권주, 화장품 괜찮죠, 그죠? 실적주 중심에서 오고, 자동차는 현대차. 그런 대신에 이제 HR 만도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 종목에서 상위 종목. 그리고 이게 거래소 시장이 좀 올라와야 되지만, 코스닥 시장에 뭐 로봇, 뭐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단일 ETF 쪽에서 변동성이 심한 거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과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는 조금 쉬고요. 이게 이슈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 잡으셔도 좋다. 가급적이면 거래소 종목에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한 종목은 꼭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시킨다면은 전력주. 여기서 말하는 전력주는 시간 되면 하나씩 꼭 잡아가시면 권장한다. 지금 특히나 전력주 같은 애들, HD 현대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애들은 역시 호남 지방에 관련했던 그 반도체,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용수 부족도 당연합니다. 근데 일단은 AI 시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지을 가능성도 높다. 추가 원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전력주는 뭐 금요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간에서는 주가 빠지더라도
뭐 살아나죠, 그죠? 대원전선, KB와 메탈, 선도전기 이렇게. 그래서 이왕이면 기관이 좋아하는 실적주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산일전기, 강원전선은 좀 이제 좀 자제하고요. 착시 현상 때문에. 그게 싫으시면 이제 조금 대형주 위주로 좀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금 쉬면은 이제 당연히 부동산 섹터, 전력, 에너지, 건설, 자재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다섯 번째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호남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좀 호남 반도체 쪽은 단타 개념, 그리고 이제 신규주 이런 거, 신규주들도 이제 장이 오수선하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앞전에 지수 관련해서 시간이 좀 되나? 시간이 다 됐네. 지수를 제가 해운대는 얘기 드렸지만 7,500 바닥권. 그리고 중심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8,300 정도 보거든요. 8,300, 400 정도. 8,500, 8,700이 상단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는 7,500. 7,500인데 7,000까지 떨어지면 좀 오바고. 반대로 또 코스닥 거래소 시장에 한 8,700. 근데 9천까지 가면 또 오바고. 9천이 넘어가면 이제 앞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지수가 9천이 넘어가면 빨리 넘어가면 이제 또 삼전일수고 또 이게 확 빠지면 또 삼전일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려놓고 이제 중심선을 잡아가는 그 중심선을 잡아가면서 이제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연말에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연말에 뭐 종합주가지수 9천 넘어서 10,000원짜리 올라간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한 12월달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2월달 정도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 가라 이번 달 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올릴 때 또 다른 현세 또 삼전익스 그럼 다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킷 브레이크가 일주일에 3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3번 4번 나옵니다. 등락폭이 지금 이때도 이제 단일 TF도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당분간 조정 자세가 필요하다. 즉 상당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단선, 이제 저항 구간에 표현하겠죠. 이 저항 구간은 이제 9천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상 최고치가 놔두고, 하단밴드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7,500으로 봐야 되겠죠. 7,500. 그럼 이제 중심선은 한 8,200에서 8,400 정도. 맞춰주고, 8,500 넘어가면 좀 위에서 떨어지고, 좀 떨어져가지고 막 7,700 올라오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8,000선 안착해서 마감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야 그 조정받는 그 시간대에서 일부 종목들이라도 돈이 이제 저가 매수에서 좀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삼전일수에 따른 이제 시장의 지지율이죠. 이제 지분이 조금 높아져서 아마 이제 증시가 또 조정받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다들 힘들게 주식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주식쟁이들은 이제 역대급의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슬기롭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날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뭐 SK 하이닉스 드리겠습니다. 왜 드리느냐? 제일 핫 이슈가 아니고요. 뭐 이걸 추천 안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이거 추천하는 것도 좀 웃겨요.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23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월요일날에 좀 잡아가시고 혹시나 올라가면 기다리세요. 230만원대에서 2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주소 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8만원에서 230만원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270만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단기 수익 챙기시고 연말까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인데 이게 앞전에 되겠지만 목표가가 뭐 420만원 나오잖아요.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표치에 일단은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치 기간이 올해까지 얼마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조기에 목표치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전자 추천할 때 목표를 계속 바꿉니다. 그게 아니고 최소문에도 다음 분기까지 실적까지는 나는 이 정도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뭐 손절가 설정하고 당연히 보는 거지만 그냥 목표치만 덜렁 던져주고 가라 하는 얘기는 뭐 내년에 가는지 뭐 1년 뒤에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좀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을 좀 수정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70만원 이제 나머지는 이제 33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3개월 뒤에
이제 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하는 날 때 그때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300만 원 안착하면 이제 연말까지 배당까지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진전기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력 설비 중에 하나죠. 역시나 동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일렉트로닉, 이레스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은 당연히 이제 4년 동안 일감이 몰려져 있다. 뭐 그래서 이제 현대일렉트로닉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뭐 4년 동안 일감 몰려져 있다. 이 코멘트가 6개월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 똑같았어요. 1년 전에도 똑같고 6개월 전에 똑같고. 그래서 이제 1년 전이나 가격을 보면 똑같아요. 85만 원. 근데 영업이익과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셔도 된다. 일감이 줄어들거나 전력 설비가 문제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이제 이 손자가 설정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도. 자, 일단은 이거 한 74,000원에서 75,000원. 한 66,000원 깨지면 손절가 설정해서 보고 1차 목표가는 85,000원, 2차 목표가는 한 11만원까지는 한번 여기 요 자리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지금 아직까지 장세가 좀 진정이 좀 안 돼 있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이 ETF 상품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상장 폐지시켜 버릴 건데 또 그게 내 뜻대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뉴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업계 같이 동종업계에 일하거나 좀 같은 업종에 일하는 모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경제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이제 항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정해달라는 어떤 요청이 이제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이거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또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더 잘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좀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늘 방송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